안녕하세요. 국민의 논리입니다. 잠잠했던 코로나가 이태원 클럽에서 무려 102명 확진자로 대한민국이 다시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언론을 지적할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잘 막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생생을 내며 미국과 일본, 유럽을 무시하는 기사들을 내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한다고 다른 나라를 무시하며 경솔하기보다는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국민의 논리가 왜 영상을 올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 역사를 되돌아보며 하나하나 짚어보고 재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40년 동안 국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슈가 되는 5.18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18 역사를 다루기 전에 현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 중 그나마 5.18과 근접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5.18 공통점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와 국민이 위험한 상황. 5.18 시위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가는 국내 혼란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두 번째, 국가가 국민 통제. 물론 통제를 했던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국가의 안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 통제이며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국적으로 확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5.18 역시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국가의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번째, 외부의 침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생성이 되어 국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5.18 논란 중 하나인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5.18 단체는 직접 국가와 국민에게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기고 탈취를 단 몇 시간 만에 40여 곳을 턴 것에 대한 사실을 현장 검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통점이 있으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의식 차이. 5.18이 일어났던 1980년대와 코로나가 생긴 2019년 시대와 비교를 하면 국민의 의식과 질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5.18 당시에는 국가는 전국계엄령을 선포하지만 광주 시민들을 선동하여 위험에 빠뜨린 선동 세력이 있었고 선동된 시민들은 같은 광주 시민들을 시위에 참여를 시킵니다. 시위대에 선동된 광주 시민들은 시위에 참여하여 국군과 광주 시민에게 큰 피해와 희생을 남깁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지만 코로나로부터 내 안전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국민의 의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 기술력 차이. 1980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손에는 카메라가 주머니에서는 스마트폰을 꺼내는 시대가 아니었으며 그런 기술은 대한민국에는 없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가 퍼지더라도 어떠한 피해와 상황인지를 생생하게 알 수가 있어 국민들은 상황에 맞게 올바른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18 당시 80년대는 자료와 정보가 생성이 되고 퍼지는 데 있어 제대로 된 정보인지 확인이 어려웠으며 유언비어에 많은 국민을 속여 국가에 혼란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누가 죽더라도 왜 죽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이 누군가를 악인으로 만들어 선동하였고 그것이 오늘날 기사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와 국민의 대치. 5.18 당시에는 국가와 국민이 대치를 하였으며 특히 대학생들은 계엄령 해제, 12.12 사태로 전두환 물러가라, 김대중 석방 등을 국가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국가는 혼란한 상황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시대적 배경. 1970년대 이후부터는 경제과 군사력을 북한을 앞서 가기 시작하지만 5.18 당시에는 지금처럼 군사력과 국방력이 월등히 우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첩 사건이 많았던 시대로 국가는 국방에 방심을 할 수 없었으며 베트남 전쟁을 겪었던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경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였습니다. 국방력과 군사력을 중요시한 시대에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오늘날의 국방력과 군사력을 가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손해배상. 코로나로 통제가 강했던 3, 4월 모두가 조심하던 시기에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강남 모녀에게 제주도는 1억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합니다. 5.18 당시에 시위대는 경찰관 4명을 버스로 압사를 시키지만 사실은 5.15 서울역 회군에서 경찰 1명을 압사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후 5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귀국하며 17일 0시에 전국적으로 계엄령을 확대합니다. 서울역과 광주에서 버스로 경찰만 5명을 압사시키게 되었고 시위대는 계엄군이 유리한 방송을 송출했다는 이유로 광주 MBC와 KBS 방송국에 방화를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시작으로 5.18은 크게 확대가 되었고 무기고 40여 곳과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탈취하며 국민과 국가에 너무나도 큰 피해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현재 물가로 치면 몇천억에 이르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 어떤 누구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5.18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들과 저와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에서는 거짓이 없으며 부족한 내용은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논리는 감성과 감정에 젖어 영상을 제작하지 않습니다. 요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할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방심하지 않고 잘 극복하길 바랍니다.